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4년 1년 내내 주력주로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1월 이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세를 드렸고, 특히 이제 2월 11일 실적 발표 2월 10일 날 나오고, 10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리고 11일 날 갭상승 9%대 폭등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강력하게 54만 45만 2천 원에도 초강력하게 매수세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시원하게 멋들어지게 해드렸으면 좋은데 최고점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물량들을 손절도 해야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끝이 아니다. 정점이 잡히려면은 2차 전지 23년 7월 26일 날 사상 창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던가 아니면 위에서 이제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급감하는 가운데 횡보 최소의 한 달 이상의 횡보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매도든 뭐든 간에 정점 찍고 나서 공매도 재개 부분이나 모든 이슈 범위 감안했을 때 조정이 나오는 폭을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20% 정도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고 20% 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정점이 형성되고 무너지는 걸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건데 앞부분에 이제 그 전체 글로벌 시황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지난해 이제 5월달 포트폴리오 21만 원에도 그 당시에 21만 원이면 거의 더블 난 겁니다. 연말 연초 대비해서 더블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주로서 편입을 했고 2,400개 종목에서 6종목을 주력으로 넣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었다라는 자체가 솔직히 대박이죠.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고 나서 25만 원이면은 작장은 등락률이에요. 21%에서도 21만 원에서도 그죠? 여기서도 떠놓고 그렇게 하고 11월, 12월에도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11월, 12월에도 64만 5천 원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더블이 난 겁니다. 근데 어제 7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말 종가가 60만 원이 살짝 이탈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 내용도 없이 주가만 밀렸어요. 주가만. 68만 원을 떼고 70만 원 넘겼을 때 뭐 120% 넘어간 거죠. 주가만 조정을 받은 겁니다. 23년 11월에는 10만 원대였고요. 24년 1월 달에 공식 매수세인 나간 게 14만 원대. 그리고 19만 원, 뭐 또 차익 실현. 뭐 차익 실현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월 26일. 그렇게 해서 24만 3천 원 현재가 기준의 고점 대비 조정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7월 30일 날의 차익 실현은 아시다시피 33만 원.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33만 원 찍고 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전략 매도세에 나왔습니다. 주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한동안 빼죠. 왜냐하면 인적 분할이 있어가지고 거래 정지 들어갔기 때문에 빼놨었죠. 그래서 33만 원 고점 찍고 이제 무너져 내린 이후에 2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렸어요.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30만 원, 31만 원, 31만 뭐 4천 원, 뭐 작년 기준에 올해 들어서 1월 2일 날 이제 33만 4천 원, 34만 3천 원, 그리고 뭐 37만 4천 원. 1월 2일자가 요 위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34만 8천 원. 요것도 한번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지금 기억날 때. 왜냐면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문자가 뭐 이런 거 10만 원대입니다. 19만 원입니다. 뭐 차익 실현도 했습니다. 차익 실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지우고 가죠. 뭐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 부분이 확대해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그죠? 그렇게 하고 7월 30일 날 또 전량 매도의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28만 원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1월 2일 날 기준이 되겠죠. 34만 8천 원의 편입. 그러고 나서 37만 4천 원, 39만 2천 원, 또 45만 2천 원 계속이죠. 이 2월 11일 날 과연 45만 2천 원에 매수 사인을 낼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9%대 갭상승 이후에요. 그래서 사실은 9시 1분에 46만 원, 또 47만 5천 원 이렇게 따라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밀렸을 때 45만 2천 원에 이건 강력한 매수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인식이 안 잡히면 기준점이 잡힐 수가 없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가 저평가입니까? 아니죠. 저평가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 효과 얘기하죠. 아니야. 11월 중순에 트럼프의 역효과. 다시 얘기해서 전쟁이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종결시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도 종결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동유럽 쪽이나 이제 중동 쪽에 재래식 무기 판매하던 우리 루트가 막힌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방산주가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얘뿐만 아니라 뭐 하나 시스템, 뭐 현대, 로템 막 5만 원 깨지고 8만 원 찍은 종목이 순식간에 5만 원이 깨져요. 야, 이건 미치겠지. 시장에서는 뭐 끝났다, 방산주 끝났다부터 해서 난리가 났는데 계엄까지 터집니다. 그죠? 계엄까지 터지면서 충격이 더 커졌고 조선주들도 하나그룹주도. 결론은 다시금 되돌려 놓으니까 이제 뭐 지금 계속 뭐 트럼프 수혜주다, 제2의 트럼프 수혜주 뭐 이런 게 있다 막 그 마케팅만 하는 쪽 채널들이 있잖아요. 한국경제TV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체크 포인트는 정부 정책의 수혜였다. 그 정책의 수혜라는 건 21년 12월부터였다. 21년 12월에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확정을 지은 장거리 미사일 계획에 대한 부분 미국과 합의가 끝난.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그 기술력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력이 되겠죠. 그걸 하나그룹이 이제 잡아옵니다. 잡아오고. 그리고 이제 22년 3월 달 들어서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지상전으로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해 가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동유럽 쪽에. 그렇게 되면서 방산 마진이 높지 않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마진을 형성을 시켜서 수출을 한 거죠. 뭐 솔직히 이제 야당에서 계엄 정국 때 들고 일어나서 하나그룹 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마진율인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 뭐 다 떠나서 어떤 정책이었던 정책에 의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주로서는 방산을 3, 4년째 지금 계속해서 지속을 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지금 뭐 두산그룹이나 이런 쪽은 말들이 많고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았습니다만 하나그룹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다 노출돼 있고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이거였죠.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가 3인데 28일 것까지 하면은 기간이 요게 이제 매수가 아닌 매도로 돌아서면서 28일 걸로 하면 쌍끌이 순매수 순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27일까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3입니다. 뭐 물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아요. 5% 정도이긴 한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잖아요.
왜? 2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30% 정도 돼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누가? 외국인 위주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기준이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거기서 또 샀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왜 2월 달에 엄청난 그 장대 항공 슈팅이 나왔느냐. 5,300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을요. 4분기 영업이익을. 이게 8,900억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저 당시에는 시가총액 한 17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비싼 회사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수십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평균치가 실제 발표 내용보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들 애널리스트 옷 벗어야죠, 사실. 그렇잖아요. 수십 군데에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 전망치를 10% 이상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애널리스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분기에 한두 종목 정도가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까 말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또 들여다봤고 또 상한가 수준까지 설정 범위 잡아나갔던 카페24 증권사 전망치가 한 군데뿐이 안 나왔어요. 한 군데뿐이 안 나왔는데 그 전망치 대비 실적 잘 나왔다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응? 엔비디아가 항상 10% 이상 전망치 상향이 나왔는데 응? 근데 이번에는 세 개의 분기 연속적으로 10% 미만이에요. 전망치 수준에서 더 나왔어. 한 4, 5%더 나오는 수준. 결론적으로 뭐가 어쨌든 간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300억 예상했는데 67% 증가한 8,900억이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시장에 쇼킹할 정도의 그 시간에 상한가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900억이 나온 거예요. 응?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산방산인데 거기다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해요. 정부에서 돈 대주고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정부도 뭐 짠 거야? 야, 돈 빌려줄 테니까 고마진에도 사 니들이 마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야 공짜로 사는 건데 돈 빌려줬는데 그냥 이런 식의 개념이 된 거죠. 영업이익이 연간 단위의 기준에 그래서 1조 3천억 예상했는데 1조 7천억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시간에 상한가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2월 10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이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상을 초월하는 20.7까지 올라온 거예요. 일단 먼저 작년 2월 거부터 보시면 15만 원 검색해 뜨는 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작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올랐다가 11월 중순에 그냥 곤두박질 쳤다니까요. 27만 원까지 내려와요. 36%대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36%예요. 조정받은 게. 과하게 밀렸죠 사실. 그리고 장학형 뜨고 돌린 겁니다. 장학형 뜨고. 그렇게 되면서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날 28만 7천 원. 12월 10일 죄송합니다. 12월 10일 작년에 27만 원까지 내려오고 돌린 거예요. 27만 원까지. 결론적으로 뭐 저 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월 달에 34만 3천 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론은 2월 11일 날 45만 2천 원의 매수세를 낼 수 있냐 이거야. 저게 갭상승 9.93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다시 돌릴 때 저기서 재편입 신호가 나오고 우리는 45만 2천 원에 추가 편입을 한 거고. 누가 저 가격에 갭상승 9.93 나온 종목을 근데 내리 슈팅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개념이 앞전에 보신 정리해드린 이슈 내용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채널 돌리고 아무렇게나 뭐 야간 방송 아무리 보셔봐야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대박이에요. 뭐 방산주 끝내줘. 트럼프 효과. 풀 뜯어먹는 소리죠. 어떻게 트럼프 효과라는 표현을 해. 건방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역효과 부분에 대해서 두들겨 맞았잖아. 근데 지금
다시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인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인가요? 하여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협상하자 해놓고 너무 과하게 좀 몰아세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여기저기서 뭐 의견이 나오는데, 어찌 됐든 뭐 정치적인 쇼가 됐든 뭐가 됐든 결론은 다시금 정전이든 휴전이든 종식이든 뭐가 됐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방산 쪽에 대한 이슈 범위도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공매도에 대한 내용은 다 교육을 해드렸고, 공매도 이외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공매도의 영향 거의 전혀 없다. 여기서 더 밀린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밀리는 거지 공매도 때문에 밀리는 건 아니에요. 응? 거래대금에 큰 영향 부분이 없고, 가지고 있는 공매도 비율이 높지가 않고, 응? 그리고 공매도 뭐 1에서 3% 비율인데 지금까지 장래 매수 30%에 작년 10월 이후에 5% 매수한 외국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공매도 1, 2, 3% 나온다고 해봐야 더 사겠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방산의 이슈 범위를 전쟁 종식이 좀 뒤로 간다 해서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정책 기준에서의 정책 금융 지원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산에서의 기준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매출 기준이 잡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지주사 성격의 역할 부분까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 내리는 흐름은 대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막연히 괜찮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500억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죠. 이미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자체적인 거래대금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최소 5천억. 그러니까 지금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 발생되기 시작한 게 1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이상 터뜨립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이상 거래를 터뜨리면서 20.7. 2월 12일 날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1조 2천억, 1조 4천억 터뜨리고요. 그리고 2월 13일 날에도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1조 이상씩 거래되면 터지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왜 강조드리냐면은 22년도 하반기에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는 삼성전자 빼고 두 종목뿐이 없었어요. 현대로템 8월 24일, 11월 11일 카카오. 그리고 23년도에는 2차 전지 때문에 많았죠. 3월 이후에. 그리고 24년도에는 전체 통틀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1조 넘긴 종목은 1월 초에 1월 중순인가요? 알테오젠 상한가 가면서. 그리고 8월 24일인가요? 유한양행의 거래대금 1조를 넘기면서 스타트되고 2조 4천억, 2조 5천억까지 터진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 빼고는 없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1월 3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21만 원이었죠. 거기서 거래대금 1조 넘기고, 우리는 악을 쓰고 편입을 하고, 왜?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다. 그렇게 되면서 21만 원대 또 추가 편입해서 더블. 그 다음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소 거래대금은 어떻게? 80만 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80만 주면은 5천억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최소 5천억. 80만 주가 9시 분까지 8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는 거지, 윤정도가 뭐 기분 좋다고 80만 주, 기분 나쁘다고 뭐 100만 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정형화된 내용으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 독일의 닥스도 어마어마한 슈팅입니다. 3%대 폭등입니다. 그들이 이끌어주는 흐름에서 나머지도 가고요. 3월 1일 날, 3월 4일 날이죠. 3월 4일 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1.8%의 일단 가격 반발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움직일까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연히 IT고요. 우리나라도 과도하게 조정받은 하이닉스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뭐 하이닉스 움직이고 한참 뒤에 한미반도체를 또 보든,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이수페타시스를 병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방산, 조선, 로봇,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그렇게 설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쪽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유럽이 초강세고 이제 미국은 잠시 이제 뭐 주춤거리는 흐름 정도 수준인데 뭐 보합권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보합권의 흐름인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설정해드린 저 하이닉스부터 해서 우리가 휴장인 기준이 뭐 하루 기준이 잡혀 있었지만 금요일날 원체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보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재차 그 가격 반발력 이후에 지금 4.75%나 좀 과하게 미끄러져 있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앞부분에 이제 전체 시황이나 체크해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 기준이 119달러 정도에 119달러, 120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마지노선 109달러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IT가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힘겹다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봉 차트인데 불편하시면 로그 차트로 그리고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캔들의 하락 상승 장악형이 뜨는 순간에 매수 신호가 나왔겠죠. 어디서 종목 검색해서. 그리고 저 매집에 대한 내용은 2008년도 도서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내용입니다. 그 기준에 매집된 것만큼의 슈팅 범위에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1,300만 주면은요. 요게 30% 수준입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 그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대주주 지분, 외국계 지분 빼고 국내 지분, 기관 투자자 지분 빼면. 꼬리가 저렇게 달려 있지만 월봉의 기준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 되죠. 그리고 이런 그 캔들 패턴 부분에서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이후에 편입된 물량이 외국인 위주에서 거의 뭐 5%에 가까워요. 4,558만 주거든요. 기간은 뭐 간망이고 대부분이 기간은 간망입니다. 어느 종목이든. 외국인 위주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방산 쪽에 대한 방산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수급이 훼손되면서의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수급이 좀 많이 꼬여져 있거든요, 사실. 전혀 이쪽은. 그래서 새로운 월봉 기준에 저것을 좀 감싸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뭐 공매도 때문에 심리적인 불편함이 나올 수 있다? 기회죠. 공매도가 주가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제한적입니다도 아니고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게 공매도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차이점은 굉장히 강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기준을 보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치의 설정 범위는 80만 원을 설정 잡습니다. 1차적으로 뭐 70만 원 보시더라도 80만 원이면은 시가총액이 현대차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4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38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박이죠. 근데 그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80만 원까지의 흐름이라면은 한 30% 이상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지수도 견인될 수 있고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인해주는 시장 지수. 그 시장 지수가 형성이 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동반적인 강세. 나 홀로 강세의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검색기의 기준이나 이런 거, 뭐 39년 된 증권카드고 마스터즈 리그 실전 투자대회 1억 리그인데 5만 명 참여하고 그중에 또 1억 리그 참여자 중에서 7,681%로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기록으로 1등을 했죠. 그것도 대우증권사 대형사에. 이런 타이틀만 파생까지 7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벌써 지금의 KLX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윤정두를 초청 강의를 하는 거죠. 요거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제도권 인사가 아니면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그 뭐 금융사들
CEO분들 모셔서 하는 강연인데 윤정도를 초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야 고수. 윤정도 이외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무이. 전무후무. 농담이 아니라. 2005년도에 검증되고 증권사 홈페이지에 동영상 교육 집어넣고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검증이 돼 있으니까 이제 HTS 개발할 때도 부탁하고 이번에 종목 검색기 만들자 했을 때 좀 일찍 만들 걸 그랬어요. 귀찮아갖고 안 하다가 22년도에 수식 주고 23년도에 버전 나오고 23년 4월에 정식 버전 나왔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편해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일일이 장중에 종목을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검색기에 다 뜨니까 편안하게 불기둥 AI 주세요, 뭐 더블 공략 주세요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나와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5만 원, 25만 원. 그러고 나서 얘는 차익 실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수식과 함께 자동 매도. 자동 매도 기능이 있어요. 15만 원, 20만 원, 그러고 나서 24만 원 찍고 탈퇴 신호. 명확하게. 23만 원대 탈퇴 신호. 그리고 21만 9,500원의 매수사인. 그러니까 더 위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밑에서 살 수 있었지만은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고점 찍고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지. 만약에 고점 찍고 계속 밀리면 그거는 검색기 안 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년 3개월 만에 뜬 거예요. 작년 12월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매도 신호 나옵니다. 25만 원대 찍고 21만 원대 편입 기준이. 그러니까 이때는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이 추세 매매를 했죠. 그리고 다시 25만 원대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30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집니다. 이때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나 얘네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었는데 방사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 전력기기는 미국의 정책주. 그러니까 엄청난 슈팅이 나오다가 7월 24일 날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나오고 20%대 폭등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무너졌어요. 굉장히 크게 밀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37만 원대 형성하고 무너졌고 얘는 이제 33만 원 고점 찍고 그리고 이제 무너져서 28만 원대까지 내렸네. 하여간에 결론은 그 매도 사인을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잡아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게 25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뭐 여러 변동성 이후에 12월 달에 28만 원, 27만 원까지 밀렸다가 36.5%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효과만 있던 게 아니고 트럼프의 역효과. 그렇게 해서 11월 고점 찍고 조정받은 게 36% 조정받고 내려와서 27만 원까지 내려오고 신호는 28만 원부터 나왔어요. 28만 원대부터. 그렇게 해서 1월 2일 날 34만 3천 원. 여기서는 이제 캡처한 시간 가격이 저 가격인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21만 원이잖아요. 저 더블 났죠. 결론적으로 2월 4일 그리고 2월 11일이 대박. 우리 얼마에 매수했네요? 45만 원. 검색기는요 45만 4천 원. 그렇게 해서 그 슈팅과 함께 70만 원까지. 70만 원까지. 음봉 3개나 떨어져 있고 과도합니다만 수급은 그렇게까지 훼손된 건 없어요. 그래서 주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가져갈 거고 음봉 떨어지는 데 매수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력하게 이제 되돌려주는 흐름 속에서 뭐 갭상승이 나오든 갭상승의 양봉이 나오든 이렇게 돼야 이제 따라붙는 거고 기준 거래량 80만 주를 기대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급 범위 프로그램 들어오면서의 거래는 제한적이더라도 하방 경직성 잡아내고 돌리는 흐름 그렇게 나올 때 들여다볼 거예요. 요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메타방 1기에서도 많이 들어갔었던 종목이에요. 계좌 수익이 포트폴리오가 27%또 시장이 10% 올라와 있을 때 포트폴리오 27%에 불기둥 AI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은 어떻게 72%까지. 자, 됐고요. 일단 이 뭐 한미반도체 HLB 다 시가총액 10조 이상 넘어갈 때 기준에서의 흐름들을 다
잡아간 거고,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기 기준에서도 지금 20%대까지 수익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도 검색해 주세요 하고 누르셔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오션 이제 들여다볼 건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와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거다. 그리고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은 종목 검색기 신청 방법 신청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상품 안내가 나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나중에 돼서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하나 오션,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잡아달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같이 움직이셔서 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 계좌가 살이 찌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